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석작전에 관련된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작전이라는 것은 사업으로 얘기하면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를 했을 때 상당한 이득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둑에서도 사석작전은 돌을 먼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버린 것만큼 굉장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석작전의 함정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작전이 등장하는 함정수 착각수. 지금부터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의 이 모양을 보시면 지금 백이 이쪽을 끊어온 장면입니다. 보통 축장문이 안 되면 무조건 끊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끊어오니까 흙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한 점을 잡는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 한 점을 잡는 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요, 계속 쳐가지고 위쪽의 흑석점은 탈출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늘게 되니까 이쪽 두 점이 갇혀서요, 굉장히 흙이 괴로운 바둑이 되죠. 바둑을 이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흑석점을 갖다가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사석작전이 굉장히 유력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씌우는 것이 아주 좋은 수법입니다. 이 수를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씌우면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젖혀갑니다. 백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이렇게 두면 백이 두 점을 단수를 쳐서 이 싸움에서는 일단 흙을 잡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흙이 이렇게 빠져서 죽이는 게 굉장히 좋은 사석작전의 수법입니다. 계속해서 백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요. 계속 막아가고 석점을 잡았습니다만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요. 다음에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아까는 양곤마가 돼서 아주 괴로웠는데 지금은 이 석점을 사석으로 해서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돌도 아주 약해졌죠. 이렇게 사석을 이용한다면 백이 흙을 끊어온 그 한 수는 오히려 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석작전에서는 이와 같이 돌을 잘 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형태를 하나 더 보시죠. 지금 좌기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이 좌기 형태는 백이 지금 이곳을 끈차고 선수를 하니까 흙이 이렇게 보통 응수하든지 이렇게 응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젖힌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는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사석을 이용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수인데요. 백이 여기서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백이 여기서 이 한 점을 잡기 위해서 젖히는 수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젖히는 수는 오히려 흙의 의도에 백이 걸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단서치고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사석을 응용한 대단한 함정수죠. 이렇게 빠지면 백은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 선수가 하나 아주 흙으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들여다봐서 끊으려고 했는데 그 약점이 선수로 없어졌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또 붙이면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된 결과는 백이 흙의 함정수에 그대로 걸려든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선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쪽까지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백이 아주 괴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수를 했어야 될까요? 처음에 이 장면에서요. 여기를 젖혀온 것은 흙의 함정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침착하게 이 수를 잡는 게 아니고 그대로 때려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은 흙 입장에서는 이 단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켜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이렇게 지켰을 때 이렇게 단수를 하나 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흙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후수가 되고요. 단점을 연결을 했습니다만 백이 다음에 이 부분이나 어디 좋은 곳을 두게 된다면 흙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 함정수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상대편이 함정수를 걸어왔을 때 침착하게 응수를 한다면 상대편의 의도를 꺾고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상기 이 형태에서는요. 백이 끊어왔는데 이도를 잡을 방법이 없어서 흙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바둑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일단 사석을 이용하기 위해서 씌우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와 같이 백을 공격해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수가 씌우는 수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쳤을 때 두 번째 이 빠져서 죽이는 이 수가 상대편의 함정수에 대해서 사석으로 가장 잘 대응하는 두 번째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수로 사석을 이용해서 흙을 두텁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잇는다면 상대편의 함정수는 훌륭하게 흙이 파괴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악이 형태인데요. 좌악이 형태에서 이렇게 뒀을 때 이 한 점을 잡으려고 애쓰다가는 함정수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침착하게 물러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 하더라도요. 젖히는 것은 끊어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침착하게 후퇴를 하고 있으면 저절로 선수를 잡게 됩니다. 흙이 지켜야 되는데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곳에 갈 수 있어서 흙의 함정수는 백이 훌륭하게 대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목 정석에서 나타나는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목에는 함정수가 많은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함정수는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죠. 외목에서 이렇게 높이 걸쳤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이렇게 둬서 이렇게 막고요. 다음에 빠지면요. 이렇게 벌려두고요. 다음에 이제 흙은 이곳을 응수하든지 이제 다른 곳을 선착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응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이곳이 통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소를 늘어야 되고요. 이렇게 늘었을 때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벌려두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정석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기본 정석 변화가 있는데요. 흙이 여기를 두지 않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상당한 노림수가 있는 그런 함정수입니다. 이 수를 당하게 되면 아마 당황하게 되죠. 이런 수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일단 위쪽으로 늘면요. 젖혀 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젖혀 익으면 다음에 호구를 치게 되는데요. 흙이 이 부근이나 이 부근이나 이렇게 지켰을 때 이쪽 흙집이 아까 기본 정석에 비해서 굉장히 흙집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백도 약간 두터운 모양이지만 아직은 이쪽 협공을 당하면 곤마도 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백이 조금 불만이 됩니다. 그러면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백은 호구짜리 급소가 아니고 아래로 늘게 되는데요. 그때는 흙이 여기를 젖히고요. 다음에 막는 게 흙의 노림입니다. 이 막는 수가 흙이 노리는 수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일단은 편하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다음에 이곳을 호구를 치면 흙이 끊어오는데요. 끊어왔을 때 이렇게 느는 것은 흙이 이쪽을 늘어서 이쪽 협공당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씌워서 강하게 이 백을 공격하면 이 백이 아주 난처하게 됩니다. 이 백은 이렇게 뒷조차서 탈출을 해도요.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귀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흙이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요. 이렇게 두고 계속 이렇게 느는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백으로서는 괴로운 결과죠. 곤마가 됐습니다. 필리도 많이 뺏겼고요. 그래서 여기를 늘어서 두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고전이 됩니다.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렇게 단수 쳐서 버린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꾸 밀려서 이쪽은 집이 육선의 높은 세력으로 큰 집이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백의 집은 앞으로 미정이죠. 그래서 이 한 점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결과가 됩니다. 끊기게 되면은 백은 어떻게 두든지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흙의 함정수에 정확하게 응수를 하는 걸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이어야 됩니다. 여기를 잇는 수가 백이 아주 중요한 응수고요. 다음에 흙은 끊어갑니다. 끊어가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버리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살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다음에 백의 행마가 상당히 난처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뛰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뚫어서요. 이렇게 끊어갈 때 백이 곤란한 거죠. 이으면 축으로 잡히고요. 이 한 점을 잡으면은 이곳을 단수 쳐서 여기를 때려내도 다음에 이 요석이 잡혀서요. 이것은 아주 백이 망하는 결과가 됐겠죠. 그러면 백은 찔 수가 없고요. 할 수 없이 여기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흙은 늘고요. 이 다음에 또 백이 고민입니다. 다음에 백이 뛰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경우도 백은 뛰어나가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여전히 성립이 돼서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면 이쪽을 끊고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 5점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이 망했죠. 그래서 백은 지금 이 장면에서도 뛰어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백이 너무 선선을 많이 기어서요. 대단히 불리한 결과가 되고요. 다음에 흙이 이와 같이 두고 백이 이렇게 뛸 때 이런 식으로 크게 이 넉점을 공격한다면 완전하게 흙이 주도권을 잡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백이 위를 이은 수가 좋은 수기는 해도 이 두 점을 살리니까 바둑이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이 이 위에 있고요. 흑이 이곳을 끊어왔을 때, 이런 장면이죠. 흑이 이곳을 끊어왔을 때 백은 이 두 점을 사석으로 버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석으로 버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다음에 흑이 백석점을 잡을 수 있죠. 여기서 흑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흑이 잡는데 눈이 팔려서 이렇게 바로 막으면요. 붙여가지고 흑이 망하죠. 이것은 잡아도 단수까지 선수가 돼서 흑이 후수가 돼서 흑이 아주 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흑은 맥점이 있습니다. 흑은 바로 잡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입구자 하는 게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맥점이죠.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사석작전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지켜서 흑의 함정수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석점을 흑이 잡았지만 이 세력이 아까 기본적인 형태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왔을 때 사석을 이용한 응수가 흑의 함정수에 대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흑의 함정수에 대해서 응수를 알아봤는데요. 때로는 직접 전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사석을 이용해서 응수하는 게 국면을 아주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수를 두지 않고 이렇게 둔 것이 굉장한 노림수가 있는 함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좀 편하게 두려면 위로 올라서서 집은 좀 손해인데요. 이렇게 있게 하고 지킨 다음에 이쪽을 흑이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벌려두면 백도 무난한 결과가 됩니다. 다만 흑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을 붙일 때 아래로 빠져서요. 아래로 빠지면 당연히 흑이 위쪽을 젖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된 다음에 단수 칠 때까지는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위를 잇고요. 흑이 끊어왔을 때 이 장면이 중요한데 밑으로 기어나가는 것은 바둑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사석을 이용해서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빠져서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도 그대로 두는 것은 이 붙이는 수가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망하는 거고요. 여기서 입구자로 두는 게 흑의 최선의 응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석점을 사석으로 버리면서 외부의 세력을 두텁게 만드는 이 결과가 피차간의 최선의 결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류 기사들이 실전에서 사석을 이용한 함정수 착각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 실전 예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치훈 구단과 일본의 오다케 구단이 제5기 명인전에서 타이틀을 놓고 다툰 제5구 2대2가 된 상황에서 승부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바둑입니다. 지금 이쪽 상변 쪽을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흑이 단수 치고 막은 장면이죠. 이 막은 장면에서 보통은 백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서요. 이 돌이 계속 이쪽으로 밀고 나가봐야
앞으로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사석을 이용한 어떤 작전이 필요한데요. 실전에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수를 하나 치고요. 선수죠. 다음에 웬만한 기력을 가지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끊고요. 이렇게 꼬부린 것이 이 수가 이 미기를 백이 타게 하는 아주 좋은 수법입니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이 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 흑이 이쪽을 받으면 축이죠. 이 두 점이 단수가 돼서 축으로 잡혀서 아주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의 의도는 이쪽하고 이쪽을 맛보기로 한 건데요. 흑은 이쪽 축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축을 피하려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 석점이 잡히게 되겠죠. 백의 뜻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흑은 이곳을 이제 때려내게 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괴로웠던 백이 이 석점을 잡고 상변 흑집을 다 파괴하고 살아서 부분적으로는 백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이 거북이 빵때림, 이 두터운 빵때림을 해서요. 이쪽에 백 세력이 굉장히 두터웠는데요. 이 백 세력이 지금 거의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오히려 흑이 역습을 하면은요. 오히려 백이 곤마가 돼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결과는 백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조치훈 구단이 정말 놀라운 수를 뒀는데요. 그 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흑이 이곳을 쳤을 때, 이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조치훈 구단이 나간 겁니다. 이 수는 상대편인 오다케 구단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또 검토실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인류 기사들도 이 나가는 수는 전혀 짐작을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단수에 바꿔치기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단수에 나간 수가 조치훈 구단 회심의 수고요. 오다케 구단으로서는 크게 착각한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흑의 입장에서는요. 이쪽을 갈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갈수를 하니까 백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쪽을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니까 흑은 이렇게 뛰는 수가 좋고요. 다음에 이렇게 치맞고 이렇게 젖히니까 지금 수상전은 흑이 4수고요. 백도 4수기 때문에 흑이 한 수 빠릅니다. 그래서 흑은 이렇게 수를 줄였는데요. 다음에 백이 이것을 때리고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밀어가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결과를 보면요. 이쪽 넉점, 이쪽 두 점까지 해서 전부 사석을 이용해서 버리고요. 그 대신 이쪽을 선술해서 이쪽 흑 넉점을 잡았습니다. 이 넉점을 잡은 실리도 15집 정도 되기 때문에 집으로도 전혀 손해가 없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을 이렇게 밀어붙여서요. 전국적으로 이쪽이 아주 두터워져서 중앙의 백집이 상당히 크게 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백이 여기서 전 국면의 우세를 여기서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여기 단수 쳤을 때 누구든지 축 때문에 못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편인 오답계 구단뿐 아니라 모든 기사들의 착각이었죠. 조치훈 구단이 그 착각을 과감히 응징을 해서 단숨에 바둑을 우세하게 만드는 그런 사석작전을 보여준 아주 멋진 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한판을 계기로 계속 연승을 해서 생애 최초로 명인 타이틀을 딴 그런 아주 흥미있는 그런 바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석작전을 팬 여러분들도 실전에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석에 관련된 함정수, 착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함정수는 그 역시 고수의 수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잘 대처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수를 한번 실전에 응용해 보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점을 실전에 잘 응용하셔서 즐거운 바둑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